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오늘도 연결합니다.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뜨거울 텐데, 네, 네, 부산 지금 이재명이 저 안동 출신인데 부산하고 안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멉니다. 네, 아, 그냥 멀어요? 아예, 네, 예, 예. 네, 아예 무관한지. 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멀어갖고. 나는 혹시 부산 사람들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좀 친근감이 있나 근데 그건 아니죠, 절대.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 경선을 보니까 이번에 네, 이낙연 쪽이 너무 억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무효표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표 취급을 하는지. 원래는 그 무효표까지 다 감안해서 득표율 계산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니 그 정세균을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어, 그거에 없었던 취급을 하는 그런 룰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낙연 쪽은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도 들리는 소문이, 네. 민주당이 쪼개질 거다, 조만간. 조만간. 그러네. 줄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마지막 그 경선 결과가 네. 이낙연이 더블 스코어로 이상 이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석연찮은 룰로 승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걸로 봐서, 네. 저기 쪼개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의도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네. 금배지들도요, 이거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짚어 주시죠. 네. 제가 예전에는 뭐 학생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잘 몰랐거든요. 네. 이재명이 누군지. 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을 했던 계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0년경에 네.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죠, 이재명이. 네. 성남시 파산 위기다라고 하면서. 네. 그 처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이재명이 2010년경에 성남시 그 채무가 상당히 지금 부채가 너무 이게 갚기 힘든 상황이고 파산 직전이기 때문에 네.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채무 상환을 좀 연기해달라고. 네. 그때 제가 그때 이거를 대대적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성남시가 그때 파산 위기에 처했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좀 변제하는 것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때 선언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성남시가 이걸 선언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상황이 부풀려 가지고 왜곡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도 성남시한테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대요. 네. 근데 왜 성남시가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근데 채무 좀 이게 연기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 채무 네. 갚는 거를 연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왜 얘기를 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상당히 비판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네. 사진 보여주면 네. 조선 비지에 나온 거네요. 성남시가 그때 위기를 과장했다고 하죠. 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멀쩡한 성남시 재정을 가지고 왜 파산 직전이라고 이렇게 그 오버를 하면서 뭐 채무 연기 신청까지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국토부도 그때 그랬죠. 이게 성남시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성남시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성남시가 그때 국토부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유예를 선언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네, 700억 원의 잔액이 있는데도 그렇죠. 잔액이 그걸 있는데 지급 유예 선언할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짱 박아놓고 이게 꼭 저 회사 부도 내고 왕창 돈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튀는 사람들 수법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부도 내는 거 일부러. 예. 네.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면 성남시가 당시 판교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그 산정한 금액이 그 벌어들일 것으로 산정되는 전체 금액이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네. 그 당시까지 택지 매각 대금으로 들어온 돈만 1조 5천억 원.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예. 더 들어올더니 2,300억 아유. 정도 더 있다. 허허, 예. 그 다음에 이제 판교 특별회계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신 네. 700억까지 합치면 그 특별회계에서 당장 유용할 수 있는 돈이 3천억 정도 되죠. 아유, 예. 근데 엄청. 왜 지급 유예를 선언을 했냐 그 당시에 그 이재명이 예.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기사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엄청난 비판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사 보시면 이가 있잖아요. 성남 모라토리엄 이 시리즈로 이제 비판을 계속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그때 왜 이런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을 왜 했냐 이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재명이 실제로 원했던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2014년 기사거든요. 아, 예. 이게 모라토리엄 선언 이재명이 3년 6개월 만에 졸업 성남시 기적이다. 아, 이걸 만들라고. 야. 자기가 이제 야. 그러니까 멀쩡한 성남시를 방산 위기로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그때 선언한 것도 이재명이 처음이에요. 야,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자체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한 것도 이재명이 선언한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멀쩡한 성남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3년, 이게 기사가 2014년이잖아요. 예. 그때쯤에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재명이 나는 졸업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에 졸업했다. 성남시 기적이다. 그 기적의 당본인이 이재명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대단하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2014년 이게 그 기사 그거거든요. 네. 예. 뭐 도시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는 위기를 극복한 성남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아이고야. 예. 3년 6개월 만에 재정 위기를 극복한 성남이라고 네. 해가지고 2014년도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공을 세운 자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모라토리움의 시작과 졸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 이게 2014년에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엄청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대 홍보하기 위해서 당시의 성남시 재정 상황을 허위로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극복한 것처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많아요.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대단하죠. 근데 대단하네. 그것도 이럴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 선언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내부자에 관해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성남 미디어라고 보이잖아요. 네네. 성남 미디어 이게 2014년 기사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뭔가 양심 선언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양심 띄워주시면 선언 전문. 네. 그다음에요. 네. 이게 지금 성남시의회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기영 시의원이에요. 근데 네. 저쪽인 것 같아요. 민주당 쪽. 네. 여기서 지금 양심 선언을 지금 한다고 해서 기사가 엄청나게 떴더라고요. 그때. 네. 그 당시-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예, 이게 지금 아, 사진 보시 이 사람이 사진이요. 사진 들고 나왔네요.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네. 성남시의회 정기영 시의원이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양심 선언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 기사,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력을 인권 변호사로 포장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민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봉사 활동서를 받아갔습니다. 아이고 보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네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 포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허위 봉사 활동서를 받아갔다 허위로. 예. 그리고요. 인권 폭로도 일단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양심 선언 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폭로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모라토리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시면 네. 이어서 그 거짓 활동 활동 그 봉사 활동서에 이어서 네. 거짓 모라토리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었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양심 선언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 자기는 이제 모라토리움 진상조사가 불거질 쯤에 예산을 관장하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직을 자신이 맡고 있었다. 네. 밑에 보시면 모라토리움 발표는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해버리죠. 그 다음 또 사진 띄우시면 자기는 같은 당이었던 시장을 옹호하
이러한 시의원으로서 부족한 행동이었다. 아, 예. 그다음에 시청사를 이재명이 시청사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성남시가 파산 위기라서 시청사를 매각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성남시 시청은 청사는 멀쩡하게 있다. 근데 모라토리움을 3년 몇 개월 만에 졸업한 것으로 이재명이 지금 홍보를 막 하고 있다. 야. 거짓 모라토리움의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심선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시의원이었던 그분이 모라토리움이 거짓이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모라토리움이 이제 거짓이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요. 예. 누군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재명의 형이죠, 형. 아, 그래. 맞아. 예, 예. 이재선. 예, 이재선. 이재명의 지금 성수욕설 난리 예. 났잖아요. 예. 그거의 시발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야.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형이 그때 뭐라고 이재선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재선 씨는 어렸을 때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네. 둘 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 중형야독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한 명은 이재명은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네.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는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아유, 예, 그렇게. 이게 회계사예요, 회계사. 이재선 씨라는 분이 예. 돌아가셨죠, 이재선 씨가. 네. 그 이재선 씨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게 중앙일보 2018년 기사죠. 네. 이재명 친형 이재선 씨가 네. 뭐 나는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재선 씨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모라토리움 비판부터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죠. 아. 이재선 씨가 이재명과 갈등을 빚게 된 계기가 그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 놓고 벌인 비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재선 씨는 회계사잖아요, 회계사. 그러게요. 산수에 밝잖아요, 예산. 그렇죠. 이런 거 또 회계에 밝으니까 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였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네. 형을 갖다가 그때부터 틀어져서 못 살게 굴고 야, 그 추측이 나오네요. 오호. 회계사 입장, 그 이재선 씨가 회계사 입장에서 이것을 모라토리움 선언은 정치 쇼로 판단이 됐다, 자기는.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나 봐요. 예. 글도 많이 쓰고. 그랬더니 회계사 사무실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아. 내 자신이 시청 홈페이지에 썼던 민원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다 막아놓기도 하고 막아놓고. 그 즈음에 그 회계사 사무실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예. 거기에다가 갑자기 팔순 노무한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공인 회계사 폐륜 등 행동을 규탄한다는 게 회계사무소 앞에 딱 현수막으로 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자기 비리를 폭로하니까 형을 폐륜으로 몰아갔구나. 돌아가는 현수막이 현수막이 걸렸다. 그때부터 네. 걸렸구나. 근데 그 재선 씨는 그때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현수막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쯤에 자신의 회계사 자격 논란을 따지는 유인물들이 배포되기 시작하고 예. 아이고. 한마디로 이제 매장에 들어간 거죠. 예. 이재선 씨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재선 씨를. 예. 먼저 가족 간에 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신 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맨 밑에 보시면 분홍색 있잖아요. 네. 이재선 씨가 한 얘기가 공인 회계사로서 제가 바라본 이재명의 성남시 모라토리움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글이 나가고 이재명과 성남시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왜 이런 글을 썼냐고 난리치길래 그럼 글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한테도 동서가 그 부인이죠. 네네. 그 저한테도 동서가 전화해서 글을 내려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또 보시면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보죠. 이재명의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네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재선 씨가 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야. 한마디로 이건 정치 쇼라는 거죠. 정치 쇼.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년 6개월 만에 이제 극복을 했다. 성남시가.
그거 이제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다. 와, 그리고 위장 어쨌든 치적 쇼를 위해서 형을 그렇게 몰아갔군요. 형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박을 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집안 내부에서. 네. 그래서 지금 저 뭐 욕설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사태, 욕설 사태 이렇게 다 퍼진 그 이후로 줄줄이 이제 그 감정이 격화가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형은 정신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저희는. 근데 일단 친형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그 판결문, 권순일이 쓴 판결문에 그 친형과 친형의 정신병원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예. 사진 보시면 예, 대법원 판결문 나오네요. 예. 거기 피고인이 이재명이고요. 예. 피고인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고,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그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네. 그 피고인이 즉 이재명이 보건소장 공소회 1, 이거 보건소장이 1이고요. 예.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공소회 2에게, 그러니까 센터장이 2예요, 2. 예. 공소회 3이 그 형이에요. 형, 형에 대한 평가 문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죠. 정신적인 상태. 예. 평가 문건에 수정을 요구하게 했다. 이재명이 오. 형의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평가 문건에 대해서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잖아요. 그 정신 예. 건강센터 센터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그 평가 문건에 수정을 요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정된 평가 문건에 공소회 2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 센터장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해서 오게 한 것. 도장 찍어서 와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재명이. 그리고 공소회 2로 하여금 그 정신건강센터장으로 하여금 이 평가 문건을 수정하게 한 거. 수정해라. 그 형에 대한 그 정신평가에 대한 평가 문건을 수정해라. 지시한 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이재명의 그게 나오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범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은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형에 대한 어떤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평가 문헌을 수정하게 했다는 거죠. 수정하고 거기 도장 찍으라고 지시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판결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그리고 피고인이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 면담 결과를 요청하게 하고, 공소회 3, 그 형에 대한 그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촉구하게 한 것. 빨리 해라. 그 다음에 위 면담 결과를 통보하게 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형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나오네요. 예, 그런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죠. 사실은 인정한 거네요, 판결문에서도. 그런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야, 권순일이 그때 주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판단한 거. 네. 저 권순일이 판단한 겁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소극적 해명은 뭐 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그 판결문 일부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피고인이 이재명이 공소회 3, 그 형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그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인정이 됐구나. 이것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형에 대해서. 뭐 이거는 또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거든요. 이런 판결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이재명이 그 모라토리움 선언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그 형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평가 문헌, 형의 그 정신 상태 평가 문헌을 수정하게 하기도 하고, 빨리 그 입원이나 진료를 빨리 재촉한 사실도 있고, 입원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는 자신이 직접 쓴 글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거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이재명이 쓴 거잖아요. 2012년에. 그리고 뭐 화장실로 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어라. 참. 이런 말도 서슴. 이게 성남 시민. 이게 그냥 상대로. 술 먹고 농담한 게 아니라 글에 쓴 거네요. 글 쓴 거예요. 이것도 성남 시민 상대로. 야, 이거 봐라, 이거.
그 밑에 또 보시면 이분은 간질이 있으신데 누가 정신병원 소개 좀 해달라. 이거 정신병원에 쳐넣는 게 아주 이 사람의 주특기구나. 그 다음에 네. 인간이 덜 된 자, 헛소리하는 정신병자, 욕설 폭언하는 자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참 이게 좀 무섭네요. 이재명이 직접 쓴 글을 보면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이게 일반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거든요. 저격하는 글. 무섭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재명은 무시무시하다. 자신의 능력자로 포장하기 위해서 모라토리움도 거짓으로 선언하고 3년 만에 그것을 졸업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이거죠. 제가 2014년도에 그때도 이재명 기사를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성남시가 그 파산 위기였는데 네. 그것을 극복을 했다. 그것은 이재명이 엄청 그 시정을 정말 잘 했기 때문이다. 네. 책임자로서. 그 모라토리움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 이재명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 기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다 거짓이었다. 정신 쇼였다라는 게 지금 여러 의혹들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참 무섭네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 친형이 그 모라토리움 선언은 성남시의 그 당시 재정 상황에 비춰봤을 때 거짓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형과 엄청난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원 사태 그리고 형수 욕설 사태까지 벌어졌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이런 부분을 좀 짐작할 수 있는 사태가 그런 상황이 최근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한 네. 부분이.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집사부일체 최근에 이재명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집사부일체하고 네. 거기 이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양주에서 했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편인데 왜 저럴까 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남양주 시장이 물론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근데 남양주 시장이 나는 웃었다라고 했는데 그 왜냐면 그 부분이 그 남양주 시장이 요청했던 그 화면이 그 네. 방송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왜 그런 가처분을 신청을 했냐. 그 다음 사진에서 네. 남양주시는 방송 내용 중에 이 지사의 치적으로 나오는 계곡 정비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먼저 시행한 것이다.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한 것처럼 이 치적을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저도 유튜브 그게 뜨잖아요. 추천 네. 영상이 뜨는데 거기 이재명이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 계곡 철거와 관련해서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계곡을 점유하고 계셨던 그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뜨는데 그 상인들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 철수하게 했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누구나 봐도 상당히 능력자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네. 예. 근데 지금 다들 보면 이재명의 추진력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추진력이 어떤 추진력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챈 추진력이네. 그렇죠. 그리고 왜 조작된 추진력.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남들이 보면 엄청 능력자로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예. 네. 잘 이 뒷면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재명이 쓰는 글, 직접 쓴 글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네. 무시무시하네. 아유,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뭡니까 조사를 해주셨네요. 이재명의 무서운 놀라운 실체에 대해서. 네. 이걸 알고. 지금도 이거 이재명을 그냥 지지하시는 가슴이 분들. 먹먹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 이거. 그렇죠. 참. 예. 잘 정리했습니다. 네.